제18편 환단고기 5회 한고조 유방의 고향 풍패. 한고조 유방의 고향 풍패는 주나라의 태빈민주 혹은 빈국이다. 태조 이성계의 본관 전주이기도 하다. 전주는 완주이기도 하다. 왜 완주인지 궁금했는데 빈을 옥편에서 찾아보니 발음이 번이 되고 발음이 반이 됩니다. 훈민정음의 밝은 반번을 한자로는 빈으로 고정해 놓아서 우리가 알아볼 수 없게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반이 그 안에 비읍이 순경음 비읍이 되었다가 이응으로 바뀌면 오로 발음이 되어서 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참으로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완주가 주나라의 빈주라고 합니다. 또한 전주가 한나라 유방의 고향 풍패이기도 합니다. 모두 다 신증동국여지스남의 전주부에 나오는 정보입니다. 고전 번역원의 신증동국여지스남 구격본의 몇 조각을 인용합니다. 형승, 국가의 풍패로 산천이 용수하다. 주나라의 조상이 일어난 곳이요 일도의 으뜸이다. 누정, 공북정주의 서고정의 기해 왕업의 자치를 창립하였으니 실로 우리 조선의 근본이 되는 땅으로 주나라의 태빈과 같은 곳이요 목조가 북방으로 옮겨간 곳은 마치 주의 태왕이 빈을 떠난 때이다. 제용, 완산 가료 고명도 이승소의 시에 완산은 곱고 새뜻하니 옛날의 명도로다. 국주의 근원이 이곳에서 비롯되니 대대로 맑은 덕음이 동우에 덮였으라. 신풍 개견을 어찌 좋기 비기리요 충우는 빈풍과 다를 것이 없도다 하였다. 이제 아무리 역사 조작을 하고 지리 이동을 해도 전주, 빈주, 풍패는 이곳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성계의 성계와 주나라와 유방의 출신지가 이렇게 빈주, 전주, 풍패로 확정이 된다면 역사의 실상을 찾는 도중에서 거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역사의 모양이 잡혀가는 것입니다. 여기 풍패에 있던 유방이 초계 아방궁 건설의 십장으로 이를 떠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정황으로 볼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용비 어촌가의 시 몇 수를 보면서 위에서 이야기한 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4장 적인들이 모여 사는 가운데 가시어 적인들이 침범하거늘 기산으로 옮기신 것도 하늘의 뜻이시니 야인들이 모여 사는 가운데 가시어 야인들이 침범하거늘 덕원으로 옮기신 것도 하늘의 뜻이시니 기산, 잔시성 봉상부에 있는 고을. 공유가 빈곡의 터전을 잡고 그 구세손 태왕이 이곳에서 그 업을 이었는데 그때 외적이 침범해 왔으므로 선물을 주어 계속 달랬다. 그러나 계속 침범해 왔으므로 태왕은 드디어 살던 땅 빈곡을 떠나 칠수 저수 두 강을 건너고 양산을 넘어서 기산 밑에 살게 되었다. 목조가 경흥에서 원나라의 벼슬을 하였는데 그 아들 익조는 이를 이어받아 더욱더 존경을 받게 되었다. 야인들은 이를 시기하여 익조를 죽이려고 했으므로 익조는 경흥부 동쪽에 있는 붉은 섬으로 피하고 뒤에 다시 덕원부로 옮겨 살게 되었다. 전주 빈곡 풍패 같은 곳에서 주나라의 손조 태왕과 이성계의 손조가 관중의 봉상지역으로 옮긴 것을 두 왕조의 뿌리 깊고 천명이 있었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18장 이산의 일꾼을 이르시어 집으로 되돌아오실 때 10사람의 마음을 하늘이 달래시니 서울사자를 꺼리시어 바다를 건너실 때 209의 사람을 어느 누가 청하니 청한 것입니까? 청하지 않았는데도 제 발로 따라온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한나라 고조 유방이 정장이 되어 진나라 시왕의 장지인 이산으로 일꾼을 이끌고 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일꾼들 대부분이 도망치고 말았다. 그러나 그 중에 장사 연하문 사람이 유방을 따라가기를 자청하고 나섰으니 이 사람들이 유방이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웠다. 목조가 전주에서 기산으로 함경도로 올라갈 때 170여호가 자유로 따라가게 되었다. 같은 지역 출신인 한고조 유방과 이성계의 손조 목조가 민심을 얻은 것을 비유해서 이씨가게의 덕의 뿌리가 깊고 명망이 높음을 마음껏 자랑하고 있습니다. 풍패는 풍과 패의 합성어로 풍지역을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장안은 중국의 고도로 현재 섬수성의 성도 소안에 해당한다.
한 왕조의 시기에 장안으로 명명되었는데 이후 전한 북주 수왕조의 수도였다. 당 왕조의 시대에 장안은 대제국으로 수도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로 발전했다. 또한 서도, 대흥, 중경, 경주로 불린 적도 있었다. 송왕조 이후 정치 경제의 중심이 동쪽의 개봉으로 옮겨가면서 장안은 더 이상 수도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장안의 도시로서의 역사는 주왕조의 도읍이었다는 풍읍에서 시작되는데 풍경이라고도 불린 풍읍은 문왕 때까지 종실인 주공의 도읍이었다. 무왕이 은왕조의 주왕을 멸망시킨 후 풍수를 사이에 두고 풍읍 맞은편에 있는 호땅으로 전도했다. 장안 한양이 시작된 풍읍이 바로 전주 함흥의 풍패의 풍으로 이곳이 장안 한양이 시작된 곳으로 그래서 관중의 한양에 흘렀던 한수가 장안으로 흘러들어갔다고 했던 것입니다. 장안이 시작된 풍패의 지역이 경도인 서울과 한양 장안의 중심 관중과 아주 밀접하게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용비 어천가의 지명 중 기산, 덕원, 경흥의 지명을 분석해서 이곳이 어디였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기산을 봉상부에 있는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봉상에 있는 성이 봉성입니다. 경상도 삼가의 군명이 삼기, 기산, 봉성, 삼지, 마장, 가수라고 합니다. 경상도 봉화의 군명을 봉성, 옥마라고 합니다. 전라도 구례의 군명이 구찰의 봉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삼가의 군명이 기산으로 전라도 구례의 군명 구찰에는 고죽국의 지명으로 봉성이란 또한 왕부가 있었던 관중의 지명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 대통령이 있는 곳에 국장 표시가 봉황인 이유가 바로 이곳 왕부의 중심이 있었던 관중의 봉성에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덕원, 경상도 영해의 군명을 예주, 단양, 덕원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의 군명을 행주, 덕양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덕천의 군명을 요원, 덕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영원의 군명을 요원이라고 합니다. 덕주, 덕양, 덕원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또한 요 지역이었습니다. 덕양을 또한 고양이라고 합니다. 고양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자의 황제편에 의하면 열고야산에는 신인이 있는데 사람을 가까이 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으며 신성을 그의 신하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 뜻이 원경의 한계에서 말하는 부더불과 같이 딱 합치한다. 열고야산의 신인 부더불 신성이 다름 아닌 선인 혹은 제가화상 즉 처센인데 처센의 왕이 신인이고 부더불 즉 부더부처라는 것입니다. 부더부처 중에서 부더는 신도, 천도, 하도, 천부도, 천부의 장소적 의미이고 부처는 같은 장소적 부도인 바토르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 불교의 모습과 그 명칭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열고야산을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열산은 여산을 가리키고 고야산은 고양산, 수양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리박산은 두백산 즉 백두산이 되지만 마리박산은 고박산이 되기도 해서 고양산으로 부른 말이 고야산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미 이 열고야산이 천왕님이 계셨던 한탱그리산인 금강산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한탱그리산인 대백산, 백두산, 수양산, 여산 아래 원쿠차인 용성, 개성에 즉 하시, 가시, 신시, 해주, 카이주의 신인 즉 부더불 천왕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평안도 덕천과 영원의 군명 요원이란 이것이 역사 속의 거란의 요양으로 요양이란 왕부의 중심 관중지역을 알랄 라오의 요라고 했으며 이곳의 동쪽인 개경서울을 요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경서울인 해주에 요의 경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강을 아리수라고 합니다. 아리란 알과 동일한 말로 관중지역을 알토, 알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중에 흐른 한강을 알수, 라오스인 요하라고도 하며 아르, 야르의 아무르인 압록강이라고도 했습니다. 경흥, 이성계의 선조 목조가 원나라에 벼슬을 했었던 경흥을 찾아봅시다. 함경도 경흥의 군명을
공성, 광성이라고 합니다. 공성이란 공씨가 개출된 제후국 노나라의 국부라고 했습니다. 함경도 경흥의 여군을 인용합니다. 강량역, 객간의 남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강량에 있는 성이 강성이고 능호가 강릉입니다. 경상도 합천의 군명을 강량, 대량, 대하라고 합니다. 강원도 강릉의 군명을 철국, 동원, 동환, 도원경, 경흥으로, 함경도 경흥과 강원도 강릉은 경흥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경의 지명은 관중에 흐른 한강의 동쪽 지역인 논나라의 국부와 경도인 서울의 동부인 천황님이 계셨던 동경의 경주까지를 포괄하는 지역의 개념이었습니다. 한나라가 우리의 역사이며 한고조 유방의 고향이 역사 속 전주인 풍패였다는 진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단고기에서 중국사 25서가 우리의 역사였다는 진실을 얘기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